안녕하세요. 주식 투자하실 때 말이죠. 그냥 회사가 이익 많이 냈다. 뭐 이런 뉴스만 보고 아, 여기 좋은 회사구나.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? 네, 많으시죠? 근데 이게 재무제표상 숫자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만으론 좀 아쉬울 수 있다는 거죠. 맞아요. 뭔가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재무제표만큼,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. 바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좀 쉽고 편안하게 얘기 나눠보려고요. 네, 좋습니다. 복잡한 이론 말고요. 정말 핵심만요. 맞아요. 오늘 이 시간 끝나면 이제 회사가 단순히 돈을 얼마나 버는지 이걸 넘어서서 어떻게 벌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잘 벌 수 있을지 이걸 판단하는 눈을 기르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숫자를 넘어서는 통찰이죠. 자, 그럼 일단 재무제표부터 시작해 볼까요? 우리가 흔히 아는 손익계산서, 재무상태표, 또 뭐 현금 흐름표 이런 것들이잖아요. 그렇죠. 회사가 과거에 장사를 얼마나 잘했나, 뭐 자산이나 빚은 어떻고, 현금 사정은 괜찮았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일종의 성적표죠. 지난 학기 성적표 딱 그거네요. 네, 중요한 기록이긴 한데 근데 이게 딱 거기까지예요. 어디까지나 과거의 결과물이라는 한계가 좀 뚜렷합니다. 아, 과거 기록이다. 네, 그러니까 미래의 성공까지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거죠. 예를 들면 그 회사의 브랜드 평판이라던가 아니면 요즘 얼마나 혁신적인지 또 뭐 경영진이 얼마나 유능한지 이런 중요한 건 사실 숫자에 잘 안 나타나거든요. 그렇겠네요. 질적인 요소들이니까. 네,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서 숫자가 조금씩 달라 보일 수도 있고요. 아, 그것도 그렇군요. 그럼 과거 성적표만으로는 확실히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시네요? 그렇죠. 미래를 보려면 다른 게 필요합니다. 그게 바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군요. 미래의 청사진 같은? 맞습니다. 이게 정확히 뭔가요? 정말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? 비즈니스 모델은요.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회사가 돈 버는 방식, 그 자체에 대한 계획이나 설계도 같은 거예요. 돈 버는 방식이요? 네, 뭘 만들어서 누구한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팔고 그래서 어떻게 가치를 만들고 결국 수익을 얻는지 그 전체적인 그림, 전략 같은 거죠. 아, 전체적인 그림.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? 재무제표 숫자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니? 그 방식 자체가 여러 가지를 보여주기 때문인데요. 첫째는 수익의 지속 가능성을 볼 수 있어요. 이게 뭐 한 번 반짝 하고 마는 건지 아니면 정말 꾸준히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인지 판단하는 거죠. 아, 꾸준함? 네, 예를 들어 구독 모델 같은 거요. 매달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는 구조. 이런 게 안정적인 수익 구조라고 할 수 있죠. 예를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가령 뭐 A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30%인데 알고 보니 큰 프로젝트 하나로 본 거예요. 일회성인 거죠. 근데 B 회사는 영업이익률은 10%인데 매달 구독료 내는 서비스로 고객 유지율이 95%예요. 와, 95%? 네. 그럼 당장은 A가 확 눈에 띄겠지만 길게 보면 어떨까요? B가 훨씬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익률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그 수익의 질을 봐야 합니다. 고객 유지율이나 뭐 이탈률 같은 걸 보면 더 잘할 수 있고요. 아, 일회성 대박이냐, 꾸준한 캐시카우냐, 완전히 다른 얘기네요. 그렇죠. 둘째는 성장 잠재력하고 확장성이에요. 이 사업을 얼마나 쉽게 또 크게 키울 수 있느냐는 거죠. 성장 가능성? 네. 예를 들어서 SaaS라고 하죠. Software as a Service. 우리가 매달 돈 내고 쓰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같은 거요. 이런 모델은 보통 고객 한 명 늘릴 때 추가 비용이 적게 들어요. 아, 그렇죠.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. 네. 그러니까 확장성이 아주 좋다고 보는 거죠. 적은 비용으로 고객을 계속 늘릴 수 있으니까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또 있나요? 셋째는 경쟁 우위입니다. 흔히 워렌 버핏이 말하는 경제적 해자, 모트라는 건데요. 해자요. 성 주변에 파놓은 거요? 네, 맞아요. 비유적인 표현이죠. 다른 경쟁사들이 쉽게 침범하거나 따라할 수 없는 우리 회사만의 강력한 무기 같은 거예요. 아, 남들이 못 따라하는 거. 예를 들면요? 뭐 특별한 기술 특허가 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아주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, 또 네트워크 효과 같은 것도 있어요. 네트워크 효과요? 네,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그 서비스나 제품의 가치가 더 커지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결제 네트워크는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맹점도 많아지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죠. 이런 게 강력한 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. 아하, 그런 강력한 해자가 있어야 경쟁에서 이기고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다. 이런 거군요. 맞습니다. 듣고 보니 진짜 재무제표만 봐서는 이런 속사정을 알기가 어렵겠네요. 어쩌면 위험 요인 같은 것도 숨어 있을 수 있겠고요. 바로 그겁니다.
재무제표 숫자만 보면 멀쩡해 보여도 사실은 뭐 특정 고객이나 공급처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시장이 빠르게 변하는데 우리 회사는 적응을 잘 못하고 있다거나 이런 위험은 비즈니스 모델을 들여다봐야 알 수 있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결국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꾸준히 좋은 재무 결과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실제로 시장에서 잘 작동했는지 보여주는 뭐랄까 결과 보고서 같은 셈이죠. 모델이 원인이고 재무제표는 결과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실제 사례를 좀 들어보면 이해가 더 확 될 것 같아요. 네, 좋은 예가 많죠. 넷플릭스. 다들 아시잖아요. 원래 DVD 빌려주던 회사였는데 이걸 스트리밍 구독 모델로 아주 성공적으로 전환했죠. 아, 맞아요. 대단했죠. 그리고 애플. 아이폰이라는 강력한 제품을 중심으로 앱스토어, 아이클라우드 같은 서비스로 아주 끈끈한 생태계를 만들었잖아요. 이런 것들이 다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 덕분에 계속 성공하는 사례죠. 정말 그렇네요. 그럼 반대 사례도 있겠죠? 그럼요. 안타까운 사례지만 혹시 블록버스터 기억하세요? 비디오 대여점? 그리고 필름으로 유명했던 코닥. 이 회사들 한때는 재무 상태가 꽤 괜찮았어요. 그런데 결국 시장 변화에 맞춰서 비즈니스 모델에 혁신하는 데 실패했죠. 아, 그래서 결국 어려워졌군요. 네, 넷플릭스 같은 경쟁자가 나왔는데도 기존 방식만 고집하다가 결국은 무너졌잖아요. 이런 걸 보면 과거 재무 상태가 좋았다고 해서 미래가 보장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. 비즈니스 모델 분석이 미래를 예측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. 와, 정말 명확해지네요. 정리를 좀 해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과거 성적표 같은 거울이라면 비즈니스 모델은 미래 성장 가능성, 그리고 돈 버는 방식의 지속성, 뭐 이런 걸 보여주는 지도 같은 거네요. 정확합니다. 아주 좋은 비유네요. 워렌 버핏 같은 투자 대가들도 항상 숫자, 그러니까 정량적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, 즉 정성적인 분석을 같이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숫자는 결과일 뿐이고 그 결과를 만드는 과정과 구조를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럼 마지막으로 이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투자를 할 때 어떤 점을 생각해 보면 좋을지 팁을 좀 주신다면요? 네, 앞으로 어떤 기업을 보실 때요. 단순히 작년에 얼마 벌었대?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요.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돈을 벌고 있지? 그리고 이 방식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 잘 통할까?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. 아, 어떻게?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. 네, 지금 혹시 잘 아시는 회사 하나 떠올려 보시겠어요?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뭘까? 한번 스스로 분석해 보시면 아마 생각보다 재미있는 통찰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.